혹시 커피를 먹고 혈관이 꽉 막혀 신장이 망가졌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계신가요? 커피를 자주 챙겨 드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사실 커피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음료로 커피나무에서 수확한 원두를 볶아서 갈아 만든 것입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은 아침을 시작하는 필수품이기도 하고 때로는 피곤할 때 활력을 주는 굉장히 좋은 기호식품입니다. 커피는 원두의 종류나 로스팅이라는 볶는 방법, 그리고 추출 방법에 따라서 맛과 향이 달라지고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카페라테, 카푸치노 등 다양한 종류의 커피가 있으며 각기 다른 맛과 향을 내기도 하는데요. 혹시 전 세계 사람들이 물 다음으로 가장 많이 마시는 것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커피입니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차례씩 자주 마시는 커피도 잘못 먹으면 당뇨에 걸리거나 신장이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커피의 효능과 믹스커피 섭취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에 커피를 건강하고 맛있게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커피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 혈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설탕 등의 첨가물을 넣지 않은 블랙커피는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블랙커피 속에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녹차나 홍차에 비해 몇 배나 더 높은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루에 2잔 정도의 커피 섭취는 혈관을 맑게 해줘서 고혈압을 예방하고 염증 수치를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커피의 놀라운 효능 중 두 번째는 치매나 알츠하이머 위험을 낮춰줍니다. 커피 속에는 치매나 알츠하이머병의 전구체로 간주되는 뇌 속에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쌓이는 속도를 늦춰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커피를 한두 잔씩 적절하게 마시는 사람은 뇌졸중과 치매 발생 위험을 낮춰준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커피의 놀라운 효능 중 세 번째는 소변으로 노폐물을 싹 배출시켜줍니다. 커피를 마시고 나면 유독 화장실을 자주 찾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커피의 이뇨작용 효과 때문입니다. 커피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심장 운동을 활성화시켜주는데요. 이때 신장으로 가는 혈액량을 늘려서 소변의 배출량을 늘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항이뇨 호르몬 분비를 방해해서 소변의 배출량을 늘려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다만 커피를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지나친 이뇨작용으로 인해 체내 수분까지 밖으로 빠져나가서 탈수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10시부터 11시 사이, 그리고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에 딱 2잔 정도의 커피를 섭취하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커피의 놀라운 효능 중 네 번째는 우울증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요즘 들어 우울증에 걸리는 환자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을 찾거나 약물 치료를 해야 하는데 사실 상담받으러 가기 어렵거나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이 심한 것이 아니라면 매일 커피를 마시면 우울한 마음이 행복한 기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커피를 마시면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다라고 느끼실 텐데요.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400cc 정도의 커피를 마시면 우울증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커피 속에 함유된 카페인이 뇌의 도파민을 자극해서 기분을 좋게 만들어준다고 하는데요. 뇌 속에 들어있는 도파민은 즐거움이나 행복감을 만들어주는 신경전달 물질인데요.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은 이 도파민의 활동이 확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커피에 들어있는 베타카볼린이라는 성분이 이 도파민의 분해를 막아줘서 다시 도파민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즐겁고 행복하게 느끼는 것도 실제 연구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힘들거나 지칠 때는 야외 커피숍에서 경치를 감상하며 커피를 마시면 단순한 우울감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커피를 섭취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하루 3잔까지는 우울증 예방에 효과가 있지만 그 이상 마시게 되면 효과가 줄어들고 심지어 부작용으로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불안감이 생기거나 불면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하루 섭취량을 지켜주셔야 도움이 됩니다.
커피의 놀라운 효능 중 5번째는 운동 능력 향상에 매우 좋습니다. 혹시 일부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에 커피를 마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블랙커피의 효능 중 하나가 신체 기능을 개선하는 것인데요.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이 신경계를 자극해서 아드레날린 수치를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커피의 카페인이 뇌세포를 활성화시켜 아침에 멍한 상태를 개운하고 맑은 정신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요. 하루를 시작할 때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시작하는 것도 업무나 작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등산을 하거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 역시 커피를 마시고 운동을 하면 뇌의 아드레날린과 도파민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한껏 가벼워진 몸을 느낄 수 있고 기분까지 좋아져서 등산이나 운동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믹스커피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마시고 있는 믹스커피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믹스커피는 인스턴트 커피라고 해서 원두커피를 추출한 후 건조해서 만든 것으로 커피의 맛과 향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게 해주는데요. 하지만 믹스커피가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믹스커피 속에 함유된 설탕 때문입니다. 믹스커피 한 봉지당 칼로리는 종류에 따라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한 봉에 50칼로리입니다. 하루 3개만 타먹으면 150칼로리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밥 한 공기가 300칼로리 정도 되니 밥 반 공기에 해당하는 칼로리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 믹스를 자주 마시면 과도한 칼로리 섭취로 인한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믹스커피 속에 들어있는 프림은 정확히 말하면 크리머라는 인조크림입니다. 우유크림 유지방을 흉내내서 만든 식물성 경화유로서 주로 파뮤를 활용해서 만드는데요. 우유 생크림이 비싸고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발명된 대체품입니다. 이 프림과 비슷한 성분이 바로 버터와 마가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몸에 해로운 기름을 먹는 것과 같아서 소량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먹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일부 커피 믹스에는 트랜스지방 또는 포화지방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키는 반면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감소시켜버립니다. 이럴 경우 맑은 혈액이 끈적해지게 되면서 혈관을 막아 동맥경화 및 심근경색을 유발해서 심장병 및 뇌졸중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매일같이 먹어왔던 믹스커피를 당뇨나 혈당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믹스커피의 맛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바로 건강에 백해무익한 설탕 대신 맛은 설탕처럼 달지만 오히려 건강에 좋은 스테비아를 사용하고 건강에 안 좋은 프림 대신 무지방 우유를 넣어 만든 믹스커피도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은 당류나 설탕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 당뇨 걱정이나 체중 증가 걱정 없이 믹스커피 맛을 누릴 수 있는데요. 마트에서 파는 다양한 믹스커피가 있지만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이런 제품을 드시는 것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당뇨에도 전조 증상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뇨는 한번 걸리면 평생을 관리해야 하고 몸 전체가 망가지는 무서운 질병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하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는 600만 명을 넘어섰고 당뇨병의 전 단계인 당뇨 고위험군인 사람은 그 인구가 무려 1,5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당뇨가 생겨 만성합병증에 걸릴 경우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에 걸리고 눈의 망막을 망가뜨려 실명되거나 피부가 괴사돼서 잘라내는 경우도 발생하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뇨가 생기기 전 전조 증상 4가지와 당뇨를 예방하는 방법 4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당뇨의 전조 증상 첫 번째는 체중 변화입니다. 따로 식이 조절이나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계속해서 체중이 빠진다면 당뇨를 의심하셔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 수치가 오르면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되면서 혈당 수치가 조금씩 안정적으로 내려가는데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고장나서 혈당을 체내 지방으로 저장하지 못하고 소변으로 다 배출돼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방 대신 체내에 남아있던 단백질을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고 이 증상이 계속되면서 결국 살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당뇨로 체중이 빠지는 현상은 정말 위험할 수 있는데요. 당뇨병으로 인한 체중 감소는 단순한 지방 감소가 아니라 근육까지 쪼그라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량이 감소하면 신체 기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면역력도 약해져서 여러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체지방이 과도하게 분해되면 신체의 에너지 균형이 깨지고 결국 영양 부족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살이 빠지면서 몸의 기운이 없어진다면 꼭 당뇨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당뇨의 전조 증상 두 번째는 평소보다 상처의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에 당 독소가 쌓이게 되고 이 증상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건강하고 튼튼했던 혈관이 망가지고 얇아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액순환도 잘 되지 않는데요. 혈액순환이 더뎌지면 상처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 공급 역시 부족해져서 조직 재생 속도가 느려지고 감염 위험도도 높아집니다. 특히 당뇨병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하는 세포인 백혈구의 기능을 떨어뜨리는데요. 이 기능이 떨어지면 작은 상처라도 잘 낫지 않고 쉽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 중 치주 질환에 걸린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건강한 사람에 비해 당뇨인은 치주 질환에 걸릴 위험이 3배나 높고 진행 속도 역시 2배 이상 빠르다고 합니다. 당뇨에 걸리면 입이 자주 건조해질 뿐 아니라 백혈구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치주염이나 충치가 빈번하게 걸리는데요. 평소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치주 질환이 자주 걸린다면 당뇨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한 발이나 다리에 난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낫는 속도가 더디다면 당뇨 전조 증상의 가능성이 높은데요. 당뇨가 생기게 되면 혈관이 손상돼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않게 되고 상처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다리 끝까지 전달되지 않아 결국 다리에 난 상처의 회복이 현저히 더뎌지는 건데요. 평소에는 상처가 나도 약을 바르고 며칠 쉬면 잘 아물었는데 어느 순간 몸에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다면 당뇨 전조 증상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당뇨의 전조 증상 세 번째는 바로 시력 저하입니다. 원래 시력이 좋고 안구 건조증도 없던 분이 계셨는데요. 운전할 때 갑자기 시야 앞에 검은 점들이 보이는 비문증 증상이 심해져서 바로 병원에 가서 눈 검사를 해봤더니 원인은 바로 당뇨로 인한 당뇨 망막병증이었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은 혈당 수치가 높아 혈관에 당 독소가 계속 쌓이고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서 망막을 구성하고 있는 모세혈관이 망가지는 증상인데요. 당뇨로 미세혈관이 손상되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게 되고 눈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망막 부종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최악의 경우 실명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인지하지 못할 만큼 증상이 미미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력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전보다 시력이 너무 많이 떨어진 분들은 반드시 병원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당뇨 예방에 좋습니다. 당뇨의 전조 증상 네 번째는 잦은 소변과 갈증입니다. 당뇨가 계속되면 당 독소가 혈관 벽에 쌓이면서 혈관의 탄성도가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하게 되지 않아 신경 또한 손상되는데요. 우리 몸의 방광과 요도는 여러 가닥의 신경으로 인해 기능이 조절되는데요. 당뇨로 신경이 손상되면 결국 방광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고장나버리는 겁니다. 당뇨가 오래될수록 잔뇨감이나 요실금 등의 배뇨 문제를 겪게 되는데요. 평소 마시는 물의 양은 비슷한데 그 전보다 화장실을 자주 가고 방광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면 당뇨 전조 증상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당뇨 전조 증상 4가지 이외에도 또 다른 증상도 있는데요. 바로 피부 가려움증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우리 몸 말초혈관까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피부가 건조해져서 사소한 자극에도 피부의 감각신경이 예민해지고 가려울 수 있는데요. 한번 그 증상이 시작되면 평생을 치료하며 살아야 하는 게 당뇨이기 때문에 증상이 더 심해지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당뇨 예방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 4가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당뇨 예방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첫 번째는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키 대비 적정 체중보다 1kg이 늘어나면 당뇨가 될 위험이
약 9% 정도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내장 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혈당 관리에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에서 권장하는 적정 허리둘레는 남자는 90cm이고 여자는 85cm인데요. 평소 적절한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건강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 예방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과 신체 활동을 늘리는 겁니다. 평소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최소 2일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 하면서 체내에 쌓인 포도당이 충분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 숨이 차도록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최소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는 것이 당뇨 예방에 좋습니다. 당뇨 예방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세 번째는 혈당을 올리지 않는 균형 잡힌 식단을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요즘 건강한 식단 중 저속노화 레시피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이 저속노화 식단이 당뇨 예방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탄수화물이나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생선과 들기름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나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과 야채 위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 예방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네 번째는 자신만의 긍정적인 생활 습관과 루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생활 속 루틴으로는 먼저 식사 후 바로 자리에 앉거나 눕지 않는 건데요. 식후 30분이 지나면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 혈당 스파이크를 칠 수 있기 때문에 밥을 먹고 난 이후에 계단 오르기나 가벼운 산책 등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당뇨 예방에 좋습니다. 또한 갑자기 한꺼번에 많이 먹는 등의 폭식을 하면 갑작스럽게 혈당이 올라가면서 포도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기능이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조금씩 여러 번 나눠 먹는 식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뇨 예방을 위한 긍정적 생활 습관은 충분한 숙면인데요. 우리 몸은 잠을 푹 잘 때 혈당이 떨어지고 안정화됩니다. 하지만 불면증이 생겨서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하면 몸이 이완되지 않아 혈당이 안정적으로 떨어지지 않는데요. 심한 경우 자기 전 혈당보다 아침 공복 혈당이 더 높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숙면을 위해서는 저녁 식후 가벼운 운동으로 몸을 이완시키고 되도록 야식을 피해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이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혹시 망가진 신장에 이것을 먹고 신장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계신가요? 몸속의 정수기로 불리는 신장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수분과 혈압을 안정적으로 조절해주고 혈액 속에 쌓인 노폐물을 걸러서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인데요. 문제는 최근 3년 사이에 만성 신장병 환자가 30%나 늘어났다고 해서 굉장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할 만큼 그 기능이 90%까지 떨어져서 망가져도 뚜렷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발견할 땐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 신장에서 보내는 부정적인 신호를 최대한 빨리 알아차리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거나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장이 망가질 때 나타나는 증상과 신장에 독이 되는 상극 음식 3가지와 반대로 신장을 팔팔하게 살려주는 보약 같은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에 신장 건강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생활 습관도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먼저 신장이 망가질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몸이 퉁퉁 붓고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신장은 혈액 속에 있는 물과 전해질의 농도를 조절해서 체액의 농도를 맞추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역할은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줄 뿐 아니라 소변 등의 노폐물을 배출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망가져서 이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체내 수분 균형이 무너지고 소변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몸이 퉁퉁 붓게 되는데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베개 자국이 10분이 지났는데도 없어지지 않거나 눈 주변이나 발이 붓는 증상이 2주 이상 반복된다면 신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인의 15%가
전날 밤 야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붓는 증상을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그중 30%가 실제 신장 기능이 망가졌다고 합니다. 신장 기능이 망가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 두 번째는 소변의 변화입니다. 신장은 혈액 속에 쌓인 노폐물을 소변을 통해 배출시키거나 몸속 과도한 수분을 밖으로 배출시켜 수분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데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소변 농축 기능이 떨어지면서 필요 이상의 수분을 계속 소변으로 배출하게 되기 때문에 화장실을 자주 갈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을 제대로 거르지 못해 단백질이 몸에 흡수되지 않고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거품이 가득 섞여 있는 단백뇨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단백뇨는 물을 내려도 거품이 사라지지 않고 적색을 띠거나 색이 탁한데요. 이런 증상이 일주일 이상 계속될 때는 반드시 병원을 내원해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장이 나빠졌을 때 나타나는 위험신호 세 번째는 피부 가려움증입니다. 일반적으로 가려움증은 알러지나 피부가 건조할 때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특정한 이유 없이 로션이나 보습제를 충분히 발랐는데도 온몸이 가렵다면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 쌓인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면 노폐물이 체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축적되어 피부를 자극해서 가려움을 유발하게 됩니다. 특히 소변의 독소인 요독이 체내에 계속 쌓이면 신경세포가 손상되면서 더욱 극심한 피부 가려움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장 건강이 좋지 못해 투석을 받는 환자 중 80% 이상이 가려움증을 겪는다고 합니다. 만약 뚜렷한 원인 없이 피부 가려움증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신장이 망가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 네 번째는 바로 원인 불명의 극심한 피로감과 무기력감입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자주 피곤하거나 몸이 처지고 만사가 귀찮은 무기력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신장이 망가졌을 가능성이 큰데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이 증상이 계속된다면 더욱 의심해 봐야 합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매년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늘고 있는데요. 문제는 60대 이상에서 환자의 비율이 무려 9배나 높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만성신부전증은 노폐물을 제거하는 신장 기능이 감소해서 정상으로 회복될 수 없는 단계를 말하는데요.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결국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세가 넘었다면 반드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살펴보고 평소 신장 기능이 떨어지지 않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음식 3가지와 신장에 독이 되는 최악의 음식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신장을 팔팔하게 만드는 최고의 궁합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할 만큼 효능이 아주 뛰어난 채소인데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특히 양배추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설포라판 성분은 항암 효과뿐 아니라 치매와 같은 뇌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양배추 속에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재생을 도와 위궤양이나 위염을 예방하고 심장 건강을 지키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투석을 받는 만성신장병 환자의 5년 생존율은 암 환자의 생존율보다 낮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양배추를 꾸준히 챙겨 먹으면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배추는 대표적인 저칼륨 식품인데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 환자는 칼륨이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아 몸속에 과다하게 축적될 경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칼륨이 낮은 식품을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양배추는 칼륨 함량은 낮고 비타민 함량이 풍부해서 신장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소변을 배출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양배추는 최고의 식품 중 하나인데요. 신장이 약한 분들은 양배추를 생으로 먹기보다는 삶거나 쪄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반대로 신장 건강에 독이 되는 음식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신장의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젓갈과 장아찌입니다. 아마도 나이가 들면서 젓갈과 장아찌를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문제는 젓갈과 장아찌에 들어있는 소금입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겐 신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과도한 소금 섭취는 혈압을 높이고 몸이 붓는 부종을 더욱 악화시키는데요. 평소에 신장이 약하거나 안 좋으신 분들은 무조건 저염식으로 식사를 하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신장을 팔팔하게 만드는 최고의 궁합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양파입니다. 까고 또 까도 계속해서 영양소가 넘쳐난다는 양파는 혈관 청소부로 불릴 만큼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인데요. 양파 속의 풍부한 항염 성분은 체내 중성 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양파 속 풍부한 케르세틴은 항암 효과와 더불어 탄력 있는 혈관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나 고혈압, 동맥 경화가 있는 분들에게 좋지만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이 양파가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양파 속에 함유된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걸 막아서 소변으로 독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신장 기능을 떨어뜨리는 염증을 없애고 신장 조직을 보호하는 비타민C와 비타민K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안정된 혈당은 신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양파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이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혈당을 안정시켜서 신장을 팔팔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말씀드릴 신장의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붉은 고기 육류입니다. 신장은 단백질을 소화하고 몸속으로 들어온 각종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이러한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몸 안에 계속 쌓이면서 몸의 독소를 만들어내게 되고 결국 신장뿐만 아니라 모든 장기가 망가지게 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권장량 2배 이상의 단백질을 먹으면 신장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신장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붉은 고기와 같은 고단백 식품을 많이 먹게 되면 신장이 처리해야 할 질소 폐기물이 증가해 결국 신장에 부담이 가중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과도한 육류 섭취는 체내 산성화를 촉진시켜 신장 속에 결석이 생길 위험성이 커질 뿐만 아니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혈관을 손상시켜서 결국 신장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붉은 고기의 육류보다는 두부나 계란의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것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신장을 팔팔하게 만드는 최고의 궁합 음식 세 번째는 바로 오메가3입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대표적인 오메가3 식품하면 견과류와 생선이 있는데요. 한 대학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장이 건강할수록 오메가3 중 하나인 다중불포화 지방산의 체내 수치가 높다고 하는데요. 양질의 오메가3를 꾸준히 챙겨 먹으면 건강하고 튼튼한 신장을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의 필수적인 지방산으로 혈당 수치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인데요. 특히 신장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는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깨끗하게 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신장 속 돌인 결석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오메가3는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고등어 같은 생선이나 호두나 땅콩과 같은 견과류, 그리고 달걀을 챙겨 드시면 신장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충분한 오메가3 양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의사분들도 꼭 챙겨 드시는 영양제 중 하나가 바로 오메가3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가 시중에 워낙 많은 제품들이 있다 보니 어떤 걸 골라야 되나 고민되셨을 텐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두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좋은 제품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도입니다. 오메가3에 들어있는 EPA는 만병의 근원인 염증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DHA는 뇌신경을 구성하고 기억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같은 사이즈의 알약이라 해도 제품마다 함량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한 알의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가 중요한데요. 함량이 부족한 건 4알 이상을 먹어야 하루 권장량이 채워집니다. 오메가3는 대부분 가장 싼 원료인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 같이 동물성 식물성 기름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저렴한 원료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에는 DPA 성분이 없고 정작 혈행을 개선해주지 못하는 식물성 원료도 있기 때문에 구매 전 순도와 함량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제조사입니다.
오메가3는 매일 꾸준히 섭취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중국산 저품질의 원료를 사용해서 만든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료의 제조사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불분명한 출처의 원료가 아닌 오메가3를 전문적으로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의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지구상 가장 깨끗한 북해 노르웨이 그린란드 바다 하프물개로 만든 오메가3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모든 오메가3 중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물개 기름은 고등어 기름이나 콩기름에 비해 월등한 오메가3를 가지고 있고 무려 10배 이상의 DPA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오메가3는 물론 물개 기름에서만 얻을 수 있는 DPA 그리고 비타민 E까지 두 알이면 하루 권장량을 모두 채울 수 있는데요. 롯데 홈쇼핑에서도 소개했었던 프리미엄 영양제로 혈행 개선부터 혈중 지질 개선, 칼슘과 인흡수, 뼈 건강, 눈 건강, 뇌 건강까지 모두 챙길 수 있는 인증된 최고급 영양제입니다.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에서 만들어 35년 넘게 판매하고 있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고 이렇게 산패를 최소화하는 알루미늄 케이스에 담겨 있습니다. 노르웨이 현지 약국에서도 9만 원이 넘게 팔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수입하고 들어올 땐 부스팅 기법으로 함량은 높이면서 가격은 낮췄습니다. 많은 영양제 중 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이니만큼 노년기 건강을 위해 꼭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말씀드릴 신장의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꼭 필요한 무기질인데요. 몸속 세포의 신진대사를 돕고 체내 수분을 조절하며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신장이 약하거나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장이 건강하다면 몸에서 쓰고 남은 칼륨은 소변을 통해 배출되지만 신장이 손상됐다면 몸에서 칼륨을 배출할 수 없게 되고 혈중 칼륨 수치가 증가합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높으면 먼저 신경 전달이 비정상적으로 되어 온몸이 저리고 근육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 마비가 오는데요. 특히 칼륨은 심장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칼륨 함량이 높은 식품을 조심해서 드셔야 합니다. 칼륨이 높은 식품으로는 바나나와 시금치 그리고 고구마도 칼륨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주의해서 먹어야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외에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생활 습관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적절한 수분 섭취입니다. 모든 신장 전문의들이 신장 건강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수칙은 적절한 수분 섭취라고 입을 모아 말하는데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장이 노폐물을 배출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60대 이상이 되면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져 갈증을 덜 느끼게 되면서 수분이 부족한 증상에 시달릴 수 있는데요. 하루에 7잔 정도 물을 마시면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신장을 위한 생활 수칙 두 번째는 고혈압과 당뇨를 꾸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신장을 망가뜨리는 핵심 질병인데요. 고혈압은 빠른 속도로 신장을 망가뜨리는 반면 당뇨병은 10년에서 15년에 걸쳐 아주 서서히 신장 질환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신장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바로 혈압을 조절하는 것인데요. 혈압이 높으면 신장 기능이 악화되고 혈압이 더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또한 당뇨가 오래 지속되면 우리 몸의 작은 혈관들이 손상되는데요. 특히 신장 속 혈관이 손상되면 신장을 구성하는 기관 중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사구체가 손상되면서 단백뇨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 증상을 바로 당뇨병성 신장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당뇨병성 신장 질환이 계속되면 신장에 돌이 생기고 투석과 이식이 필요한 상태인 말기 신부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뇨와 혈압을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건강한 신장을 위한 생활 수칙 세 번째는 싱겁게 먹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하루 소금 섭취량은 2g인데요. 하지만 한국인의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은 적정 기준의 2배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듯 지나친 소금 섭취는 혈압을 올릴 뿐 아니라 신장 건강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팀에 따르면 음식에 소금을 자주 넣어 먹을수록
만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찌개나 라면 같은 소금간이 많이 든 음식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은 줄이고 저염식으로 먹는 것이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신장을 위한 생활 수칙 네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중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최소 30분 이상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유산소 운동을 지속하면 신진대사와 함께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신장 기능이 개선됩니다. 또한 적정 체중을 유지하여 신장에 가는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과도한 지방은 신장에 압력을 줘서 혈액이 흐르는 것을 막기 때문에 신장세포가 손상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만이 있는 사람은 신장 기능이 떨어질 확률이 체중 관리를 하는 사람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매일 꾸준히 30분 이상의 운동을 하시면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